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은 그동안 짓눌려 있던 코스피의 봉인이 오늘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수급 때문에 많이 짓눌려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런 뉴스와 그리고 또 옵션 만기 요런 영향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런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매우 매력적인 구간에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좀 매수해볼 법한 종목들 업종마다 한번 여러분이랑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몇 개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면요,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라희 여사와 그리고 이부진 대표 그리고 이성현 대표가 블록딜에 성공했다. 2조 현금화. 이게 뭐냐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hin계 작업이 일어나는데 상속세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재벌이라도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수면 위에 올라 있는 돈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5년간 납부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한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와 블록딜 요 주관사 간의 어떤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내림이 최근에 1월 달에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오늘 좀 끝나면서 삼성전자의 하나 이슈가 좀 종결이 됐고,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 영향인데, 사실 옵션 만기일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좀 영향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선물 흐름 그리고 2시 이후에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보았더니 옵션 만기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연초에 조금 코스피가 힘을 더 못 썼구나. 미국 시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오히려 따라가도 모자를 판에 더 눌림이 있었다. 나스닥은 눌리더라도 코스피는 조금 지지력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의 좋은 종목들, 좋은 가격에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금통위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가 한 6개월 정도는 못할 거라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3월에 한의, 5월에 한의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우리는 3.5%에서 이제 안 올리고 있었잖아요. 더 올리고 있을 때.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내려와 줘야지 우리 시장도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에 맞추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은 뭐 경제 거시 환경보다는 부동산의 부작용. 그러니까 애써서 지금 부동산 이렇게 버블이 생긴 거를 잡고 있는데, 요거 다시 또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뭐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잠시 좀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태형건설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고금리도 문제가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다시 버블이 끼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나 부동산 부채 이런 게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미국도 속속들이 지금 금리나 논의하기 너무 이르다, 막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3월 유력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12월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보면서 아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 이어질 거예요. 그때 진짜로 금리 인하가 3월에 시작될지 아니면 5월로 밀릴지 아니면 6월까지도 밀릴지 이런 거 좀 볼 수 있겠고, 그래도 대다수가 3번 정도 금리 인하는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뭐 바이오 이런 거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업종,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연일 신고가 만들면서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시총을 위협하는 정도가 돼가고 있고, 뭐 중국발 이런 AI 칩 관련해 가지고 그래픽 카드도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HBM 이런 것도 내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RTX 40 시리즈 이거 다 AI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을 머리끄댕이 잡고서 아무래도 계속 잡아채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장초에 이렇게 쭉 뛰었어요. 6,400만 원까지. 그랬다가 조금 고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미 뭐 선반영 쪽으로 갈 건 다 갔으니까 딱히 뭐 비트코인 시장이랑 엮을 필요는 없겠지만, 환율, 채권, 원자재, 그리고 증시와 함께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도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 우리가 경기 지표로도 활용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 가장 작은 시장이 증시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자자의 투심을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가장 빠르게 좀 반영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내립니다. 네, 12일 통합셀트리온이 이제 출범을 한대요. 아마도 시총이 44조에서 45조,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로 조금 출범하지 않을까 싶은데, 셀트리온 제약 포함하면 한 49조 나오겠죠? 48조나? 그래가지고 삼성바이오가 지금 53조인데 거의 엇비슷한 삼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탄생하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성장 비전 제시하는데 장치 좀 많이 눌렸거든요, 셀트리온이. 그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내일 통합셀트리온 출범하면 이 기대감 때문이라도 오늘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세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빠졌어요. 3%대까지 빠졌는데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연내에 상장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3사 기꺼이 합병했더니 갑자기 지주사를 만들겠다고요. 요거 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뭐 헬스케어 펀드나 뭐 이런 거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약간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그런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가격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우라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원전주는 아직 잠을 자고 있죠. 근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권이 3년차 가장 강한 시기에 이제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라늄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체코나 폴란드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까지도 앞두고 있어서 원전주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다. 원전주는 우리가 손에 쥐고서 일단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요거 오랜만에 제가 좀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저도 포트에는 원전 작은 비중이지만 항상 좀 두려고 합니다. 원전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환율이 1320원은 안 넘어가면 우리 뭐라고 했죠? 그래도 조금 괜찮게 보자 시장, 액티브하게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1312원. 환율이 조금 빠지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뷰를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시장을 보면 이렇게 강세에 보이는데 반해 코스피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다. 또 대만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니케이 정도가 어제에 이어서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ETF 출시로 좀 강세에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10년물 금리도 4% 아래 내려온 건 맞는데 2년물, 3년물 단기채와의 스프레드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투자처도 여러분이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저도 지금 소맥 관련주를 그제 단기 매매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는 구리 관련된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리가 이제 2030년까지 쇼티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구리가 어쨌든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하는 데는 구리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관련된 정보도 여러분도 한번 궁금해서 보시면 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한번 이야기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증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미증시가 지금 거의 15,000포인트 가까이 간데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15,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뭐라고 했죠? 더 확대하겠다.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한다면 코스피 종목 정도는 조금 세팅을 해볼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좀 늘려가면서 코스피 종목으로 조금 비중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한번 눌리면 그 다음에 코스닥해도 않을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제가 옵션 만기 영향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요 땡기는 흐름이 나는데 코스닥은 또 장초에 땡기고 움직임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찍어 들었거든요. 이게 선물 수급을 보면 더 정확한데 이런 변동성이 약간 억지스럽게 나왔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 야,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1월 내내 1월달 2일 빼고 첫날 빼고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어제 빠진 폭을 조금 돌리는 모습 보였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루 종일 좀 많죠? 이거 보니까는 어디 섹터가 강했나 봤더니 종합지수보다 코스닥 150이 강했구나. 그러면 오늘 시총 상위주가 강했구나. 그래서 봤더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오늘 초강세를 보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약 바이오도 강한 느낌은 들었지만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서비스도 강한 모습 못 보였고 반도체도 그냥 그랬죠. 종합지수에 비해서. 이런 거 보면 오늘 뭐 화학 관련주가 올라온 거 보니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코스닥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네. 이렇게 좀 오늘 하루를 넘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모습. 제가 기어의 73,000원 요 구간까지 조금 삼성전자가 숨고르기가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구간 정도까지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LG엔솔이나 삼바,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급을 이용하는데 시세를 이용하는 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그래서 선물을 보면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지고 기관이 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기관이 땡긴 거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기관이 이기는 그런 옵션 만기를 좀 구경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뭐 반응시장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체크해 봤고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 드린 거는 오늘 아침에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메타가 올라가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요런 거 조금 오늘 주목해 봤거든요. 근데 아침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눌렸다가 한번 쭉 당기더니 다시 또 죽었어요. 그리고 로봇주가 어제 좀 괜찮았어가지고 오늘 좀 봤더니 아침에 올랐다가 또 배터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나 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CES가 이제 끝나가면서 약발이 좀 끝나는 모습, 이벤트를 소화하는 모습 정도가 보이고 있다. 오늘 밤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내일 CES가 끝나면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24년의 주인공이 누굴지 슬슬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벤트가 좀 끝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도 잠깐 해봤고, 오늘 저녁에는 CPI 발표. 11월까지는 유가가 조금 잡히면서 어쨌든 CPI 지표가 나름대로 인플레 잘 잡혔거든요. 지금 뭐 유가가 의미 있게 튄 건 아니지만 과연 이런 CPI나 PC 같은 지표가 개선세가 도드라질 것인가,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퍼포먼스 보일 것인가, 오랜만에 CPI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도 잠깐 해봤고, 뭐 우리 시장 얘기, 아침에는 뭐 AI, 메타버스, 로봇,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오늘 특히 또 강세를 보였죠. 테마 섹터 위주로. 그리고 코스닥의 주도 업종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 이런 쪽만 좀 강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4년의 핫키워드 좀 우리 찾아보자. 근데 오늘 보기에는 24년에 핫키워드가 나왔다? 그렇게 보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탐욕적이다, 시장은.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강세가 나온다면 내일까지 좀 지켜보자.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주인공을 한지. 근데 오늘 뭐 코스피도 7거래 연속 눌리는 바람에 코스닥 정도가 그냥 좀 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시장 자체가 좀 지루해요. 어제도 지루하고 오늘도 지루한 장이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좀 모르겠어요. 내일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시장이 한번 눌렸다가 한번 랠리를 만들던지 아니면 그대로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이런 방향성이 조금 정해진 게 다음 주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겠고, 제가 나스닥이 한번 저번에 빠졌을 때 반등 15,000포인트까지 반등 정도 했다가 지붕 만들고 눌리던지, 아니면 그냥 눌렸다가 튀었다가 눌리든지, 뭐 이런 거 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 이치에서 반등 잘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15,000포인트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선 제가 뭐라 그랬죠? 현금을 20% 가까이 만드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남은 비중은 코스피 종목들을 조금 편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뭐 5대5다 아니면은 뭐 3대7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코스피의 비율을 살짝살짝 올리는 거죠. 뭐 6대4라던가 아니면 여기서는 뭐 4대6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코스피 비중을 살짝 높여가고 편입을 하면 차후에 시장이 뭔가 나스닥이 밀리거나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좀 더 대응하기가 좋은 그런 전략이 되겠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20% 현금을 차차 만들어가는 전략. 저는 오늘 현금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조금씩 더 만들고 있거든요. 기본 지난주에 10% 만들고, 지금 지난주에 10% 현금 만들었어도 오늘까지 왔을 때 오히려 좋거든요. 제가 판 종목들 그런 것도 이미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은 더 빠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리스크 관리하면은 그 10%의 현금이 내가 다음에 잠을 잘 자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한 종목 중에 롯데 정보통신 이런 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24년에 저는 전기차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 발전,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24년의 전기차 핵심은요,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인프라. 그 중에서 충전 인프라 하면 뭐죠? 바로 충전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충전 시설은 SK 그리고 롯데가 가장 크거든요. 그 중에서 SK는 또 투자하기 좀 애매해서 그 다음에 본 게 롯데 정보통신입니다. 이걸 저희가 26,300원부터 들고 있었는데, 좀 어제는 메타버스랑 엮여가지고 좀 급등이 났었어요. 이런 것들과 별개로 지금 얘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10%에서 12%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가가 좀 저밸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밸류만 봤더라도 앞으로 무난하게 20% 이상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충전기 CES에서 EVC스인데, 이 친구들이 메가와트 충전 속도,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US 일렉트리카 개발한 충전기를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걸리적거리는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차후에 조금 더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오늘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연초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지금 연속으로 7거래 빠졌습니다. 1월 2일날 강세를 하루 보이고, 지속적으로 개인 매수가 일어나면서 금투 위주로 기간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죠. 12월 한 달 동안 기간의 매도세가 마이너스 4.4조입니다. 이게 연말 랠리, 연말 수익률 마사지를 위한 기간의 매수세가 쭉 들어왔었는데, 요거 고스란히 지금 뱉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한 3조 정도 소화하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3조 4,700억, 즉 3조 5천억, 이제 9천억 정도만 나면 12월에 들어온 기간의 물량 거의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시장을 억눌렀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금 힘을 못 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옵션 만기일도 지나고 또 삼성전자의 블록딜이 좀 오늘 일어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하향세를 보이기보다는 좀 지지를 받고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조정 이렇게 나왔으면 기간 조정 이렇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보라, 노라 시그널이 딱 떴으니까 눌림하고, 만약에 이 올라가는 중에 블록딜이 나왔으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눌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72,700원에 2조가량의 오너가의 블록딜이 나왔는데, 그러면 뭐 최고점에서 판 건 아니니까 뭐 욕도 안 먹고 그냥 적절하게 좀 좋은 가격에 적절히 그냥 블록딜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모종의 조금 작업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숨고르기 가격 조정의 기간이 끝나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코스피가 이제는 안정을 좀 찾고 다시 한번 랠리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았을까. 다만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로 찾아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거슬거슬 하는 상황인데, 보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4,500억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도 이렇게 주구장창 팔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안정화를 찾아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12월에 수익률 마사지한 거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보기 안 좋죠.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땡겨는 거 여기서 개인이 다 받고 있으니까. 제가 베타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요거 빠지고 요 양봉 나온 날 있잖아요. 요 날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이렇게 한 3% 정도 이렇게 고점 가다가 딱 빠지잖아요. 올라가다가 툭 빠지면은 많이 빠졌네. 개인들이 착시 효과를 일으켜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매일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주 보시는 분들 말고 진짜 주린이나 진짜 개인들, 그냥 본업에 종사하시다 어쩌다 한 번씩 보시는 분들, 호가창이 막 올라가요. 호가창 올라가면 이제부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고. 그리고 하루 이틀 이제 버티니까 야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요거 두 방 맞으면은 또 물렸나? 다시 물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DDR4에서 DDR5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디램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서버가 늘어나면서 랜드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HBM도 이제 진입하잖아요. 이래저래 삼성전자 상당히 좋으니까 전 장기적인 흐름은 좋지만 개인이 매수하기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다. 저는 개인이 매수할 거면 그냥 하이닉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격단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또 노리고 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전광판을 잠깐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오늘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로봇도 아침에 튀고 그냥 윗골이 다 달아버렸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AI 관련도 잠깐 튀었다가 눌리는 상황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그다지 힘을 못 썼거든요. 아침에 잠깐 반장인 정도고,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게임주가 이제 재료 소멸이 좀 되지 않았나. 코인 ETF 스윙으로 이 기대감으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재료 소멸이 된지 내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는 단기고 좀 나왔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소부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세팅하면 좀 재밌는 흐름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차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인 듯하지만 또 그냥 음봉이 되게 많죠. 이렇게 딱딱딱 보면. 그래서 뭐 이차전지도 엄청 재밌진 않았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인 드림 정도. 에코인 드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가 원래는 전구체 소입경,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네 회사채 돈이 막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설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또 고객사가 유미코어라고 폭스바겐 그룹 이쪽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뚫지 못해가지고. 예전에는 에코프로랑 같이 얘네만 전구체인데, 지금 뭐 미래 나노텍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도 그렇고 다 전구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NNF도 수직 결합 때문에 전구체 지금 한다고 하죠. LS 그룹이랑 엮어가지고. 그래서 코인 드림의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뭐 레오켄 바이오, 특히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끝나면 레오켄 바이오가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ADC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오른 느낌이 있거든요. 레오켄 바이오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짚어드렸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저는 숨고르기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는 정도입니다. 셀티눈이 쉰 게 조금 아쉽다. 오늘은 기대감이라도 좀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파러스아이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저도 AI 바이오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이오니모 요거 관련해서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뭐 어쨌든 파러스아이 바이오랑 이제 엔비디아랑 좀 관련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좀 신테카나 지니너스, 코어라인 소프트 뭐 이런 친구들 좀 움직였는데, JP보가 끝나고 다음 주 정도의 흐름이 어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바이오가 한 번은 더 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 이렇게 큐리언트, 유틸레스, 큐리옥스, 큐로셀, 네오 이미테 이 정도 조금 세포 치료제에서 움직이는 모습 정도였다. 그리고 HLB는 아침에 HLB가 제약 업종 누르려고 쭉 눌렀다가 이제 제약 업종이 따라서 눌릴 거 아니야, 다른 종목들이. 그러면서 HLB 혼자 쭉 먼저 올리는. 그러니까 HLB가 제약 업종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 이제는 HLB가 제약 업종의 좌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종합지수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스닥을 먼저 봐야 될 텐데요. 그냥 빠질지도 모르는 거슬리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반등 세게 뽑아내서 3일, 4일 동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딱 라인 잡아놓은 거. 이게 오늘 잡은 게 아니거든요.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15,000포인트.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일단은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이렇게 축 빠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지붕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눌러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면서 갈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눌리고 그 다음에 뭐 가격 조정을 받다 어떠한 흐름을 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한번 올라왔으면 한번 그래도 눌리고 올라가든 추가로 하락하든 이런 흐름을 볼 것 같다. 요번에 빠질 때는 우리 시장의 코스닥도 함께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현금을 더 만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어이 신고가를 한번 만들고 이렇게 푹 찍을 수도 있어요. 보통 신고가 만들고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저는 한번 눌리는 거는 봐야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상방을 보지만 현금 20% 정도, 요게 내 계좌를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은 요런 거거든요. 지금 눌렀다가 올라왔어요. 고점에서 눌렀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누르잖아요. 요런 걸 제가 좀 찾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데서도 올라왔다가 한번 누르고, 그리고 기어이 반등을 한번 하거든요. 반등을 한번 하고 눌리잖아요.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꼭 뭐 하락을 한다, 빠진다,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기어이 신고가를 만드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라색 시그널 썼죠. 누르고 올랐다가 기어이 신고가를 만들어요. 기어이 신고가 만들고 그 다음에도 흔들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다만 상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조건 빠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왔으면 눌렀다가 또 반등해서 고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눌렀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간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당겼으니까 뭐 한 번 더 지금 구간 따지면 이렇게 올렸다가 그래도 누르고 간다고요. 이게 적은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저런 부분들도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오른다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도 보랐으니까 누르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눌리잖아요. 여기서 누르고 다시 갈지 빠질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구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쨌든 보라식은 이렇게 쌓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빠지고 그냥 끝낸다? 그리고 랠리를 계속 만든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제 뭐 살짝 위에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눌렀다가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눌리든지 이런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현금 만들고 대비하겠다. 얼마 정도? 20% 정도. 그리고 코스피의 비중을 좀 높여보려고 한다. 요거를 강력하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보라색 시간을 뜨면서 제가 강조드린 게 있죠. 이렇게 시장이 미국 시장 빠지고 우리 시장이 밀릴 때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원래 투자하던 이 위치에서 투자하던 투자금 말고 별도로 또 외부에서 끌어오는 자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들이 이 구간에서 생성이 됐으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 외부 자금은 원래 위치로 돌리시라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든 아니면은 적금이든 뭐든 보유 현금이든 이런 거 원래 위치 돌리시라.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현금 만들라고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현금 만드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편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금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현금 사용할 처가 없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도 안 가는 종목들 얼마든지 매수할 기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코스피는 200일선을 맞닿을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빠져봤자 이거 얼마나 빠질까요? 잠깐 터치하고 이게 지지라도 받겠죠. 아니면 반등이라도 받고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코스피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이렇게 212선과 괴리 만들면서 미국 나스닥이 빠지면은 우리 코스닥도 한번 이렇게 눌릴 가능성. 근데 뭐 급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이 구간보다는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이게 근데 적은 것 같아도 막상 빠지면 4% 5% 금방 빠집니다. 4% 5% 중소형주 위주로 빠지면은 계좌는 거의 7, 8% 타격은 그냥 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대비하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이오, IT 이렇게 쓰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빠졌는데 반등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를 돌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8,250, 여기서 제가 현금 10% 있으면 이거 베팅한다 그랬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재차 눌린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제약바이오가 미국 시장 올랐을 때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사면 되겠지. 근데 지금 못 올랐잖아요. 미국 시장 오를 때 제약바이오가.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한번 눌릴 때 코스닥도 동반 눌리면 그때 바이오도 글쎄요 8,250에서 이제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금 20% 거의 가까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렇게 박스 만들면은 최소한 요 구간의 평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요 정도에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뭐 요런 위치 200이선 요런 위치에 잡으면은 여기까지 더 빠지더라도 금방 여기는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제가 분명히 현금 만든 10%는 그리고 추가로 만든 20%까지도 저는 바이오를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웬만하면 바이오로 아마 좀 세팅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가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 평단가는 어디에 맞춰질까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중심이 여기쯤. 8000P의 내 바이오 신규 진입 물량이 맞춰지겠죠. 그럼 제가 이 고점을 현금을 이 부분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벌써 제약 업종 지수로 10%의 차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약 업종이 만약에 10%가 올라간다? 그건 종목적으로 20%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거 대응 꼭 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른 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단기 고점 이제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도 좀 찜찜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확실했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테마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거 힘들겠다. 좀 쉬어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섹터마다 갈릴 거라고 했죠. 섹터마다 뭐 비메모리는 빠지고, 소부장은 좀 올라오면서 이런 흐름. 그러면 내가 반도체 업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던 박스권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 평단가가 반도체 업종 지수 요 정도에 오면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이 조금 더 한 번만 더 눌리면은 여기서 이제 HBM 관련주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는 차차 반도체 업종도 밀리면 밀릴수록 조금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반도체 또 빠졌을 때 2차 전지까지. 저도 지금 2차 전지를 나름 반도체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올라갈 때 2차 전지 세팅이 오히려 쉬고 있어가지고 많이 세팅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못 갔죠? 반도체가 못 갔죠? 그럼 이거 누가 땡겼을까? 2차 전지가 땡겼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땡길 때 굉장히 조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계좌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따뜻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눌린다고 하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비중을 줄여서 바이오라던가 반도체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도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 굳이 나는 현금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대안점으로 제시드린 코스피라던가 아니면은 의료기기, 미용기기, 아니면 뭐 보톡스 필러 이런 쪽은 좀 코스닥 쪽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보시면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때도 상당히 좀 지지력으로 보이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쭉 둘러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마다 이제 업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2차 전지 아직 못 올라왔거든요. 완전 누워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바이오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200이선 걸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셀트리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셀트리온 내일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이 되고 바로 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수급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쨌든 멈춰 있는 동안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존 주주들이 이 셀트리온이 변환이 되면서 그동안 여기서 매도하고 싶었는데 매도를 못 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매도 못 쳤던 물량이 이제 내일 좀 출회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키높이가 조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안 맞는 상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여기에 멈춰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나는 올라가는 동안 좀 현금 만들어서 다른 거고 싶었는데 요런 수급이 내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도 저는 큰 확률로 윗골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높은 확률로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진짜로 새로운 재무회계가 개선이 돼서 진짜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랠리를 나온다? 그 확률은 20% 정도? 그렇게 좀 크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바로 밀린다? 글쎄 바로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모르니까 모르는 확률은 뭐 10%, 20%요 정도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다만 시세는 한번 냈다가 윗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 그래서 요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시세는 그 다음에 추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삼성 바이오 좀 메리트 있게 보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 정말 안 좋아요.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있는데 언제 또 분할 상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굳이 보면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24년부터 25년에 양극재 캐파를 상당히 많이 늘리거든요. 얘가 더군다나 음극재도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음극재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양극재도 이제 캐파가 증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이익성이 확실히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 또 수직 계열화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 BM이랑 키높이가 좀 안 맞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딱 보면은 11월 초에 고점 위치 부분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 BM 코스닥이라서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은 코스피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한 10% 정도의 괴리가 생긴 겁니다.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당장에 200일선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지수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1월 내내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에서 뭔가 빠르게 좀 어떤 종목 할래? 물어보면은 삼성바이오, 포스코 퓨처엠 요런 거, LG엔솔 요런 거 조금 매력 있게 보고 있다. 요 정도고 네이버 카카오는 그다지 지금 요즘 최근 주가는 좋지만 매력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조선주도 좀 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노랑보라 시그널이 뜨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이거 조선주가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내내 아마도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단 박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요런 그림. 근데 그거대로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마지막 누르기가 나올 건데 23년 하반기까지는 상반기엔 좋지만 하반기 안 좋을 거다, 23년에. 근데 24년 다르다. 24년부터는 조선주 그냥 사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24년에 지금 이제 200일선 돌렸죠. 그리고 초록 시그널도 이렇게 떴습니다. 그 전에 노랑 시그널도 떠서 저점을 확인해 줬죠. 그러면 이제 조선주는 모아갈 구간이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내가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저라면 지금 노란 시그널이 동반해서 200일선 뚫었다가 눌려서 흔들고 이제 200일선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부담 없는 가격이죠. 77,000원, 8만원 요 사이에서는 조선주 같은 거 조선주 같은 거 한번 보면 하는데 유가만 안 들리면 돼요. 유가가 혹시 많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조선주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어쨌든 71불 정도잖아요. 만약에 유가까지 튀어버린다 그럼 조선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제가 업종마다 하나씩 2000년지 셀에서는 뭐 LG에너솔루션, 양극재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그 위에 조선주, 뭐 삼성중공도 괜찮고 현대, 미포, 조선주 좋고요. 둘 다 셋 다 뭐 이렇게 됐다 매력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코스피에서는 또 뭐 방산주 이런 거 좋은데 좀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이 부담스러워 들어가기 힘들고 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개연스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정도는 업사이드는 많이 안 열렸지만 무난하게 지금권에서 한번 접근해 보기 좋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저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뭐 진짜로 하드웨어 쪽보다는 무조건 현대오토웨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 단위 조금 올라와서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200일선 여기서 한번 올라와주고 누른 다음에 이제는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조금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중 묻어두면은 결국에는 성장하는 산업송, 성장하는 섹터, 자율주행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힘을 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코스피에서는 대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엔터에서 뭐 하이브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다 군대 입대하긴 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하이브다 이렇게. 코스피 종목들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시세가 떴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셀기업들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저가 만들고 있는데 셀기업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24년 1분기만 지나면 되거든요. 현재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4분기에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2000년 쪽에서. 그럼 24년 1분기 기대감도 낮아지면서 이 기대감이 낮아진다 말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빠질 게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춘절이 2월 중순에 있는데 이거 지나면서 리튬 가격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양극재 기업들로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코스피에서 LG 화학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에 여러분이 모든 기술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LG 화학이 양극재도 하고 동박도 하고 뭐 전구체도 하고 각기각색의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화학 소재 사업을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상당히 LG화학도 우리가 좀 차후에 지켜봐야 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로 보면은 뭐 SK 하이테크 이런 거 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상태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코스피 종목 중에 고르라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매력 있지 않나.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은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수주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괴리를 맞추러 움직일 거거든요.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뭐 아침에 이렇게 코스닥이 좀 떠서 시작했는데 딱히 반도체가 좀 영향이 확실히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쿵 눌렀고 반도체가 뜨는 모습. 근데 이거 반도체가 떴다기보다 메타버스라든가 AI 관련주가 좀 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눌렸다가 쭉 땡기고 반도체도 땡기고 2차 전지까지 한번 같이 땡겨지는 모습.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게 또 반도체도 시세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하는데 좀 제한점이 걸리는 거예요.
바이오나 2차전지는 버텨주는데 반도체는 시장에 뱉어내는 모습, 이런 것 자체가 반도체가 이제 당분간 좀 숨고르게 하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바이오나 2차전지를 한번 쳐다보는 게 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코스닥 한번 눌리는 거 요거 지켜볼까 합니다. 뭐 눌릴지 계속 랠리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뭐 당장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나스닥이 버티면은 뭐 코스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이 밀 때 이번엔 같이 눌릴 겁니다. 좋은 대응 한번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